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이 털어준 것은 사법정의 질서를 흐트렸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막는 매우 위험하고도 국익에 반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대한민국 증시에 뛰어들 외국자본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혐의 없다라고 처분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더 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고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 예. 오늘 종합 주가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겠죠? 2579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이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했다면 저는 3천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나쁜 일이지만 검찰은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를 위한 검찰의 불기소 변명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잘 들으세요. 2010년 11월 1일 3,300개 8만 개 검찰은 권오수 측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추정되지만 권오수가 매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상승세여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승세여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권오수 등과 공모하여 시세 조정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눈물겼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혐의자의 말을 받아쓰기 100점 합니까?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매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진실을 매도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검찰이 적어도 이런 변명과 거짓말이 맞으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는요. 그 매도한 날 8만 주 3,300에 매도한 날 같은 날 다시 주식을 사들여요. 매도에 적기여서 매도했다고 변명을 해줬는데 미안하게도 그날 김건희 여사는 다시 주식을 삽니다. 얼마에 사냐?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5만 3,500주를 3,409원에 삽니다. 더 높은 가격에 사요. 매도 적기인데 매도해서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털어줬는데 왜 이 사실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김건희 씨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여요. 매도 적기인데 왜 꾸준히 47만 주를 사들입니까? 그래서 결국 11월 하순부터 돌연 또 매도로 전환해서 2011년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 대우와 DS 계좌 등을 통해서 모두 57만여 주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느냐? 9억 4,200만 원을 벌어요. 3,130원에 매수를 해서 6,960에 매도를 해요. 더블 장사를 합니다. 이래도 아마추어입니까? 일반 투자자입니까? 주식에 조회가 없습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9억 4,200을.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요.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에요.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이걸 다 매도 매수 다 합니다. 매도를 해요. 건사인 볼트입니까? 이걸 어떻게 검찰이 나쁘끄럽게 이런 변명문을 써줍니까? 윤석열 정권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디올백, 명태균 공천장사 의혹 등 지금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어요. 김건희 여사 23억 벌었죠. 김건희 여사는 23억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에는 2조 3천억, 23조 정도 그 이상으로 손해를 끼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요. 국민은 다 버리고 한 사람만 사랑해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오브 더 와이프, 바이 더 와이프, 허 더 와이프 정권이에요. 검찰이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적기라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날 다시 매수한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이거 몰랐죠? 대답해 보세요. 결과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뒤가 말이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는 설명은 한 것으로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 증거가 없다. 27번을 되풀이해요. 뚜렷한 자료 없다. 15번을 얘기해요. 검찰. 뚜렷한 증거가 없죠. 증거가 나올까 봐 압수수색을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고 해줘야죠.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 감옥 가니까. 증거와 법리로 불기소한 게 맞아요. 증거와 법리대로 하면 기소하고 감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털어준 거죠. 검찰의 흑역사입니다. 총장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검찰총장도 맥박이 뛰고 있고 양심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성윤 의원님 고발 검토 제안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어제 국정감사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최다령 감사원 사무총장이 박지원 의원에게 한 모독성 발언, 그 무례함, 이것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다령 사무총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고발할 거니까. 제가 뭘 모독했다고 네.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뭘 모독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다 카메라 찍혔으니까 그거 계속 보세요. 자,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배수 의원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분인데 왜 저를 공격했을까,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가겠네요.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당 차원 대응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 당연히 윤리위 제소를 할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검토를 마치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윤리 제소하세요. 추경호 원내대표. 저도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 제소할 거니까. 왜 저는 뺍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막 윤리 제소하시고 박균택 의원한테도 윤리 제소하시고 서운하니까 서영기 의원한테도 윤리 제소하세요. 다. 국민의힘.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 대해서 정청래
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겠는데 제가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을 했습니까? 기이한 원내대표,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전에도 저에 대해서 도발했을 때 제가 맞받아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했어요. 이번에도 또 그런 참담한 현실을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은 내정 간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이런 내정 간섭 당장 중단하시고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